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가 전 세계 60여 개 나라를 상대로 테러를 위협하는 새로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는 튀는 말과 행동으로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 인기를 지켜가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오히려 걱정이라고 합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기봉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IS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동영상에 우리나라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4분짜리 동영상인데요. IS에 대항하는 세계 동맹국이라는 설명과 함께 60개 나라의 국기를 실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서방국은 물론이고 터키와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패배로 신음하고 있다고 조롱하면서 이란과 러시아, 터키도 강하게 비난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Coalition of devils, with Iran, Turkey, and Russia joining the fray. That's because the Milov Kufr will always unite you together to fight the truth. 네, 60개 공격 대상국 중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가 포함됐습니다. IS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선전잡지 다비크에서 62개 십자군 동맹국에 한국을 포함해 위협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러시아 전폭기 격추 이후 이 IS 격퇴를 위한 국제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 일단 공조에 합의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리 테러 이후에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주요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IS 격퇴를 위해 열강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모종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올랑드 대통령은 광범위한 반테러 동맹 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동맹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두 정상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К той коалиции, которую возглавляют американцы, и готовы с ней сотрудничать. Мы считаем, что лучше было бы создать единую общую коалицию. Nous nous sommes accordés, le président Poutine et moi-même, sur 3 points essentiels. Premièrement, nous allons augmenter les échanges.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두 정상이 일단 IS 격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 같은데 시리아 내전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차이를 드러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테러리즘과 싸우는 세력을 공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공습하고 누구를 공습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러시아와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가 IS가 아닌 시리아 반군에게 공격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는 뉘앙스인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IS만을 공격하고 시리아 반군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기로 명백히 합의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시리아 내전에 대해 명백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시리아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아사드 현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과도 정부를 수립하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문제는 전적으로 시리아인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현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러시아가 순수하게 IS 격퇴에만 화력을 집중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대선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끝없는 막말로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죠. 공화당 예비후보 도널드 트럼프. 이번에는 장애인 기자를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9.11 테러 때 미국 내 이슬람 신자 수천 명이 환호하는 것을 봤다고 말한 데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본인의 주장에 타당성을 내세우려고 당시 극소수 이슬람 신자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워싱턴 포스트 코발레스키 기자의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뉴욕타임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 코발레스키 기자는 당시 그 기사 내용의 본질은 트럼프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코발레스키 기자는 선천성으로 팔 근육에 장애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최근 유세에서 이 기자의 장애를 비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Written by a nice reporter. Now the poor guy, you got to see this guy. Oh,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remember. He's going like, I don't remember. Oh, maybe that's what I said. 네, 뉴욕타임스는 성명을 내고 대선 주자가 기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며 트럼프를 비판했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뉴욕타임스에게 사과를 요구해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막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인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인기가 오히려 고민이다. 글쎄요, 이런 고민이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면 민주당 후보와의 대선 경쟁에서 질 게 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고민은 공화당 지도부뿐 아니라 그에게 후원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면 중도 진영을 상실하면서 민주당에게 대통령 자리를 바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내 다른 대안 후보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멸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트럼프를 자연스럽게 축출하지 못할 경우 본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대통령 자리를 헌납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트럼프를 강제로 축출할 경우에는 당내 세력 분열과 함께 기존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표심을 상당수 잃게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에 미 공화당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